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그리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종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도 좀 인사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네. 예, 그 이종배라고 합니다. 그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말이죠. 예. 아, 법세련이 시민단체가 맞나? 뭐 이런 딴지 거는 기사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이제 대깨문이라고. 대깨문들. 예. 아, 그래서 이놈들 참. 뭐 그것도 네. 일종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예, 아,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저는 허위 사실만 얘기를 안 하면 아, 그렇죠. 어떤 뭐 저희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것도 교묘하게 예. 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군요. 더 이제 네. 어떤 책 잡히지 않게 활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뭐 아, 그렇군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않고 예. 아직 법률가도 아니신데 이렇게 열심히 고소고발을 하시면은 그 법률적으로 상당히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 공부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뭐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이게 뭐 사실 공부가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있으니 네. 좀 이제 힘들고 아. 제발 저를 고발하지 않도록 네네. 이제 현 정권에 좀 사람들은 법 좀 지키라는 아,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고발한 게 부산대 총장 고발한 사건이죠? 예. 요거는 자, 일단 우선은 예. 이 최근에 이종배 대표가 고발을 한 건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자, 부산대 총장 어제 했었죠. 예, 어제 했었죠. 조국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예. 요거를 고발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 예. 그다음에 TBS 최고 수위의 징계 제재를 내려달라. 예. 요건 이제 이것도 심각하죠. 진정서를 낸 거죠. 예, 네, 요건 맞습니다. 그 뉴스 공장이 아니라 음모론 공장의 저 공장장 김어준 거기가 워낙 또 이런 요건 뭐라 그럴까? 이거 술수랄까? 뭐 요런 교묘한 꼼수. 경영 꼼수 이런 거 잘하죠. 제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김어준이 질이 나쁘다. 네, 냄새가 나죠. 네, 주로 뭐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네, 예.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계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네, 굉장히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방송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TV조선이 됐던 종편 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어떤 보수 성향의 뭐 언론이 종편도 요즘 어려워요. 뭐 입만 뻥끗해서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네, 거기는 정말 가혹하게 네, 그 이제 좌파 시민 단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공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TBS 같은 소위 말 친여 매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그 개인 방송이나 다를 게 뭡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의 그 피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이 그렇죠. 사실상 김어준 씨 뭐 개인 방송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어준이 사장 같죠? 그렇죠. 네, 그 네. 유튜브에서나 불법한 그런 말들이 네. 버젓이 어떤 서울 시민들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제대로 제재가 안 가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흘러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가재는 개편이니까 지들끼리 해먹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예, 잘하셨습니다. 알게 자, 됐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부산대 예. 총장 고발했죠. TBS 법정 제재 해달라고 진정서 냈죠. 박범계 아침마다 불끈불끈 요것도 인권위에 진정 넣었죠. 예. 정인이 사건 경찰청에 재수사 촉구하는 진정서.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추미애, 심재철, 박은정, 이성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그리고 김두관, 유시민 요것도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고, 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요거 술 처먹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 기사분을 폭행을 가한 이런 못돼 먹은 차관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북전담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이건 인권위 진정. 추미애가 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또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이것도 대검에 고발을 했고,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보복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그다음에 취재기자 얼굴을 공개한 조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건 여러분 최근에 한 두세 달 내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이종배 우리 대표님은 요즘 고발왕,
그 진정왕, 네. 뭐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우파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야 이거 뭐 그러죠? 체면 떨어지게 무슨 뭐 맨날 고발한다. 이거 원래 이제 좌파 시민 단체들이 주로 이제 열성적으로 우파를 공격할 때 오케이 좋아 그럼 뭐 참여연대가 하든 뭐 어디가 하든 경실련이 하든 민변이 하든 계속 해왔던 일인데 점점 빼느라고 안 하니까 우리 또 정의의 사도 또 이종배가 나서갖고 또 이종배 대표가 나서갖고 열심히 고발하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을 열심히 우파 진영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우리 저 이종배 대표를 좀 많이 좀 조력해서 제가 뭐 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이종배 대표는 그래도 한 6년 정도 하셨나요? 7년? 고시 공부 한 6년, 6년 5년 하셨습니다. 정도 했었죠. 고시 공부 6년 하면 뭐 거의 뭐 변호사나 준비 없죠. 아닙니다. 조금 조금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우파 입장에서 그 현 정부 인사들의 이 잘못된 잘못을 법으로 좀 심판해 달라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고, 자 우선 그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부산대 총장 관련된 건데 조국과 관련된 건이 여러 건이 있죠. 고발 건이. 조국 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고발을 많이 했지만 그 1등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희한테 고발을 제일 많이 피고발 대상 중에 추미애 아닐까요? 추미애? 이거 맞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은 이게 특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또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저는 무법부 장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법부 장관이죠. 그렇죠. 이제 1등이 추미애 장관이고 2등이 뭐 조국 전 수석이 되지 않을까. 조국 전 장관이 되지 조국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가 1등 할 줄 알았을 텐데 추미애한테 밀렸네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1등이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사실상 모든 게 위법했었거든요. 뭐 상대방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그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죠. 허위 사실 유포하고. 맞습니다. 그때 제가 활동했다면 바로 다 고발했으면 1등이죠. 바로. 그럼 조국이 운이 좋았네. 그때 우리 이종배 대표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아마 수십 건의 그 고발 사건에 시달렸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잘 그때 제가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자, 조국의 아들 조민에 대한 그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이제 근거가 뭐였었죠? 의전원 모집 요강에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의전원 뭐 어느 대학이든 이제 모집 요강에 보면 뭐 의전원도 이번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민 씨가 입학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신입생 모집 요강에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하죠. 뭐 서류가 위 변조됐거나. 그러면 입학 취소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조민이 입학할 당시에 자기가 그 입시에 냈던 서류들이 위 변조됐느냐?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판결했죠. 자기 자체 조사도 아니고 검찰의 그 엄청난 그 밀도 있는 수사와 그 다음에 공정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서류가 위조됐다, 허위다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밝혀졌죠. 그러면 학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학이 취소되는 거죠. 바로 취소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졸업은 자연 말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으니까. 염치가 있다면 응시를 안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제 그 비난 받을 이제 일이지만 왜 부산대는 조민을 입학 취소를 하지 않냐는 거죠. 이거. 적절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조민이 이번에 그 국가고시에 응시를 하고 합격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합격을 한 건 맞습니까? 합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 합격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났나요? 발표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게 비공개인데 그게 이제 한 달 뒤인가 언제 공개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조국한테 축하한다. 그래서 따님이 그래서 이제 크게 알려지게 됐는데 우쿨렐라를 들고 물은 쇼하는 그걸 올려놨군요. 그 지지자들이. 자, 좋습니다. 어쨌든 조민 씨는 조만간에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부산대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TBS. 이 TB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이 뭐 사장인지 아니면 회장인지 헛갈리는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법정 제재를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달라 이렇게 방통위에 진정을 한 건데 이건 왜 그랬냐 하면 얼마 전에 캠페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김어준류 거기 뭐 그 꼼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일 합시다 그래서 샵 일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는 바람에 이거 기호 1번 민주당을 사실상 응원하는 거 아니냐 지지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이게 선관위도 갔었고 근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입장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뭐죠? 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일합시다의 문구는 1번의 정당을 지지해달라 홍보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아니, 충분히 애들이 그걸 노리고 꼼수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방송법 상으로는 어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공정성을 위반했고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거기에 이제 방송법 7조인가 거기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아니 엄청 전문가다 우리 이정배 대표님. 이걸 이제 쓰려면 이제 그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건 그 헌법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적 기본 질서 내용 중에 어떤 선거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실상 선거 제도의 어떤 이제 그 형용화하고 방송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사회국가에서. 그거는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TBS에서. 심각한 거죠, 이거는. 심각하네. 그래서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를 그럼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는 문 닫는 건가요? 과징금이죠. 과징금. TBS는 문 닫게 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재심사에서. 재심사에서. 재승인 심사에서. 이제 심각하면. 근데 TBS가 지자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중파나 종편에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방송과는 좀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래도 그 방통위에서 뭐 어떤 이제 재승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이제 뭐 권한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승인 취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방심위 자체가 기울어지는 어떤 인적 구성이 다 뭐 친여권 사람들이죠. 여건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TV에서 보세요. 이런 만약에 김어준 같은 사람이 뭐 어디 종편에서 이런 개인적 이런 발언을 한다. 진작에 잘렸죠. 그러면 잘리고 폐지하라 그렇죠, 또 맞습니다. 좌파 시민 단체들 앞에 맞습니다. 앞에가 시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왜 이게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뭐 오히려 더 뻔뻔해요. 맞아요. 일하세 이런 일합시다 일하러 가세. 그런 거 막 틀어버리고 조롱하고. 맞습니다. 이게 뭐냐? 방심위는 우리 편이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망나니 짓 해도 나는 뭐 안전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요 사람도 그 강력한 제재를 취해서 해야 돼요. 더 이상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김어준 씨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니 본인 뭐 팟캐스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먹고 살만한데 거기서 떠들면 되지 굳이나 왜 TBS에서 그 둥지를 틀고 주리를 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은 좌파도 있지만 우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듣기 싫은 그 소음 공해 같은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겠어요. 왜 이런 그 정치 끈앞풀 같은 사람을 왜 계속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냐는 거죠. TBS.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들어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별로 콘텐츠가 없어요. 그냥 뭐 혼자서 혼자 웃고 그리고 이제 근거 없는 낭설을 주로 거론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김어준이 저 정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기 TBS 아침 이제 그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에 그 김대현 대표님 같은 분이 딱 하시면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일단 힐링이 되는 거죠. 아침부터 힐링이 되면서 이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예. 예, 늘 마음속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민이래요. 아, 그러신가요? 아, 예. 제 지역이 고향이 원주라서 요즘 원주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 기회 오면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why not? 네. 아, 예, 네, 언제든지요. 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요. 예. 그래서 꼭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날이 네. 좀 하루 빨리 오기를 하고 그때 혹시 좋습니다. 진행하시면 네. 저 게스트로 좀. 아유, 그게 뭐 당연한 말씀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서울시장을 먼저 교체를 해야죠. 여러분,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네, 제가 뭐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우리 우파 누구 뭐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그렇죠.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왜 보궐선거를 만들었습니까? 이게 저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창피해서라도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이것도 후보 내고 선거를 붙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박범계. 또 요즘 또 박범계 또 핫하죠. 핫한데.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말을 막 해. 아침에 불끈불끈 한다는 거는 이건 뭐 하여튼 요즘 나이를 좀 먹으면 이제 불끈불끈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예. 이거 진정을 하고 나서 이제 기사가 예. 뭐 이렇게 이제 났는데 댓글 이제 대깨문들의 댓글. 대깨문들. 예. 뭐 이 정도로 뭐 이런 걸 뭐 진정을 내냐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요게 예전에 말이죠. 예. 그 요거랑 유사한 게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이제 대선 출마할 때 예. 자신이 옛날에 썼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을 다닐 때 예. 친구들이랑 같이 무슨 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얘기들 그 안에 책 속에 담아놨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에 무슨 기사에 돼지 발정제 그렇죠. 해갖고 한참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돼지 발정제야 뭐 사람한테 뭐 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저 소시절에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이거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특히나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대사 강연이었거든요. 지 아들도 그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사춘기 겪고 이런 예민한 애들은 그럼요. 진짜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그렇죠. 들으면 맞습니다. 성장 수치심이 생기고. 네. 아니면 야 뭐 국회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얼마나 그 표현도 저급해요. 그렇죠. 저급하죠. 아무리 이거는 뭐 사석도 아니고 그 고등학생들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좀 박범계는 저 중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뭐 또 패싸움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그 싸움을 즐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저 국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 보면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보면은 막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약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맞은 사람들이 보면 다 힘없는 약자들이에요, 또 하나같이.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국회에서의 그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할 때, 그 헤드락한 게 보좌관이니까 만만하니까 갔다 한 거죠. 고시생들도 맞아. 맞았죠.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렇죠.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뭐 1, 2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계셨군요. 있었죠. 가만 있어봐. 사법시험 전체를 위한 아니, 고시생 모임. 그러면 현장에서 진짜 뭐 밀치고 박범계가 이렇게 막 어떤 뭐 압력을 행사했나요? 아니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네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활동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죠. 그래 하다가 그때 2016년도 11월 달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운 좋게 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그 법사위에 상정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그 상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뭐 수만 개 법안 중에 그 심사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좀 더 가까이. 좀 기대를 했죠. 이번에 꼭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심사가 있기 하루 전에 그 박범계 오피스텔에 가서 이제 읍소를 하자.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다면 못 만나잖아요, 사실. 박범계가 오피스텔에 살았군요. 보통 지방 의원들은 지방에 본가가 있고 또 서울에도 뭐 예를 들어 뭐 국정감사나 이렇게 이제 바쁠 때는 서울에 이제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게 박범계는 또 계속 뭐 어떻게 알았냐 그랬는데 그게 검색을 해보면 국회의원 재산 목록 치면 그 나와 있어요. 공개된 내용에 나와 있다. 등록에 서울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명이 갔죠?
그때가 한 5명, 6명. 5명, 6명이 가서 네. 그 오피스텔이 아시면 주상 복합이면 입구가 뭐 좁죠. 정문도 있고 연문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네네. 뭐 정문에 2명, 뭐 남문에 2명 이렇게 이제 각자 위치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10시쯤에 딱 나타났는데 네. 밤 10시. 그렇죠. 10시쯤. 아, 예. 그 2명이 그 정문 쪽에 지키고 있었는데 박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딱 무릎 꿇었죠. 예. 근데 야간에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인데. 특수폭행. 네, 예, 그렇죠. 또 옆에 이제 보좌관도 있어. 그래 예. 보자마자 그 이제 그 사법시험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무릎 꿇었는데 예. 갑자기 멱살 잡고 이 새끼들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흔들고 예. 뭐 욕하고 사람이 인성이 덜 됐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인성이 네네. 바른 사람이라면 뭐 보좌가 헤드락 하고 고시생 멱살 잡고 그렇지, 욕하고 그렇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조만간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이제 하고 싶은 뭐 네. 진짜 업소하고 싶은 게 네. 박범계만큼은 임명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예, 아, 안 됩니다. 예, 맞네. 박범계만큼은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이제 무대뽀로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 기계 같이 막 기계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6번째 야당의 예. 동의 없이 임명을 했고 이번에 되면 이제 27번째가 되는 거죠. 예. 네. 거의 뭐 기계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네. 딱 지명하면 임명, 지명하면 임명. 뭐 어떤 하자가 있든 국회의 검증 절차를 개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네. 이번만큼은 제발 박범계만큼 임명하지 말아달라. 그건 박범계 그렇군요. 임명하면 네. 정권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네. 아니 네. 볼 수 있죠. 아, 이거 보나요? 자, 그럼 예. 웬만하면 좀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정권도 살고 범계도 산다. 네.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박범계 의원 다음 총선에서도 네.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고시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맞네. 억울하게 아니 박범계 그 후보자가 네. 출근하는 길에 고시생 폭행 그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맞을 뻔했다. 아, 때려놓고 맞을 뻔했다. 이렇게 거짓말 했어요. 아. 이 우리 고시생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네, 거짓말 안 되죠. 네. 이쯤에서 빨리 그만두는 게 네.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그 말씀을 꼭 그렇네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예. 보통 연두 기자회견 해갖고 보통 정초에 하는데 꽤 밀렸죠. 예, 18일에 했는데 그 어제 발언한 내용 중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이 입양 아들을 뭐 잘 안 맞으면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물론 이제 단어 선정의 실수일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 다 이렇게 내재돼 있는 자신만의 언어가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자, 그런데 우리 이종배 대표가 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네. 요 정인이 사건이 네. 이제 경찰의 어떤 민낯, 네네.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보거든요. 경찰이 조금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측면이 있지요. 네. 그렇죠. 예. 그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경찰의 부실 수사,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네.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3번을 신고를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이제 제대로 조사를 안 했죠.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정을 제기한 건 지금이라도 네. 재수사해서 그 지금 이제 공소장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살인죄가 적용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이제 또 아시겠지만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고가 네. 되기 전까지. 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잘못하면 무죄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아, 그렇군요.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살인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보면 경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 탐문 수사를 하든 뭐 어디 가가지고 네네.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보강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전 맞네. 국민이 분노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진정을 냈어요. 예. 그 보강 수사를 하라. 예. 근데 엉뚱한 답변이 왔더라고. 무슨 답변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니 사실대로 네. 그걸로 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보강 수사 못 한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라고 답변 주면 또 이게 언론화 되니까 보도화 되니까. 네. 그 동문서답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요즘 우리 저 이종배 대표님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 정부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요. 괜히 말 실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네. 경찰 보면 네. 그래 정리 사건인데 경찰이 또 이제 말 못할 자기들만의 사정도 있겠지만 있겠죠, 어쨌든 물론. 네.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김창룡 청장도 네. 뭐 대국민 사과를 했죠.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 김창룡 경찰청장.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프로를 혹시나 보고 계신 경찰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경찰 일반적으로 방범활동 그것도 그 지역 치안에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진 이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이종배 대표도 당연히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재수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이 증거들이 있다 이런 거죠. 수집해야죠. 맞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첨언을 드리면 그 어제 문재인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아동을 뭐 반품한다 뭐 이런 그 논란이 이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뭐 해명도 했습니다. 뭐 취지가 왜곡됐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 반론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 하면 또 뭐 청와대가 또 아각거리니까 말이죠.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대통령이 대국민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중언부언하다가 말실수를 하고 결국은 기자회견에서 남은 게 제 머릿속에는 뭐 요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인이 사건 관련된 말실수밖에 없다. 이것도 자 우리 이종배 대표님이 여차하면은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이 고발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것도 고발건이 있습니다. 추미애, 심재철, 박은정, 이성윤 요 분들은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렇죠. 네. 특히 요 추미애 장관은 진짜 이게 정말 그 어떤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또 공정하게 법리를 적용하면 당장 구속이죠. 구속감입니까? 당장 구속을 해야 되죠. 이게 그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은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 이거는 과거 독재자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1년 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까? 수도 없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직권남용이 뭐 인사, 징계. 징계. 아니 검찰총장이 그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죠. 그럼요. 그 법적으로 임기를 그러면 왜 법이라는 건 국민들의 합의고 그럼 왜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까?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건 정치에서 독립되고, 또 양심적으로 하라, 중립적으로 하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떤 엄중한 그 임기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직을 정지시키는 징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수사 의뢰라든지 이거는 어떤 그 사유가 명백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하는 이 최후의 보루 정도로 남겨놓는 것이지 아무 때나 무슨 수사지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사상 초유의 징계를 전부 다 사상 초유예요. 추미애가 했던 뭐 그런 행동들은 전부 다 사상 초유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명확한 사유, 검찰총장이 명확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든 뭐 직무 배제를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유가 그 실체가 없어요. 그냥 관심법.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직 정지시킬 거야. 그걸 대상이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 뭐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게 잘못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키면 안 돼요. 추미애 장관이 왜 저렇게 무리하고 그 국민들 어떤 감정에 동떨어진 그런 아나무인 행동을 했느냐.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추미애 장관은 이거 추미애 장관의 잘못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루 동안 얘기를 해야 될 상황. 밤새야 된다. 밤새야 된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자, 직권남용 관련돼서 고발건 요거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죠? 네, 어제 받았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주로 그러면 이제 워낙 많았었는데 뭐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윤석열 총장 징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제가 사실은 여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 심재철이잖아요. 심재철. 그렇죠, 심재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데 아니 근데 검사가 말이죠. 보통 수사로 얘기하지. 맞아요.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나서 갖고 추미애 옆에 찰딱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권력에 바짝 드러눕는 이런 검사는 좀 처음 봤어요. 건달이죠, 그거는. 건달. 제가 왜냐하면 그 검사 앞에 친여 뭐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 검사가 아니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검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래야지만 정치권도 이제 정신을 차려. 예를 들어서 자기 말 잘 듣는 검사 같으면 범죄 저지르고 뒤에 어디 뭐 술집 가가지고 뭐 돈도 주고 뭐 어떻게 뭐 온갖 회유 협박하면서 봐달라 그러고 그럼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그건 이제 검사가 아니라 애완견이죠, 그 그렇죠. 정도면. 그런데 검사가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때 정치권도 겁을 내기 이제 두렵고 맞습니다. 검사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친여가 붙는다. 이정배 대표님이 검사가 됐어야 되는데 사법 시험을 통과해 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이제 심재철 국장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그만둬야 돼요, 검사를. 앞에 친여가 붙는 자체가 검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맞네. 그만두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 심재철이나 이성윤 이런 사람들은 다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네가 검사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정치 검사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또 고발 사건은 김두관, 유시민 이 두 사람을 고발한 게 있죠. 이거는 뭐였었죠? 더맨더머 같은 사람인데. 이거 덤이 김두관이고 더머가 유시민인가요? 뭐 바꿔불려 내가 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맨더머. 좋다. 개그맨 같은 사람들인데. 그 정경심 그 표창장 위조. 동양대. 사건 초기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뭐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이 나게 김두관이랑 유시민 씨가 그 최성해 동명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위임했다라고. 그러니까 표창장 발부를 총장이 정경심에게 위임했다라고 진술해달라. 진술해달라고. 그러니까 정경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회유 협박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강요 미수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미수가 아니라 이제 강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강요가 될 수 있다. 뭐 저희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여러분 지난해 있었던 그 채널A 그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지검장 사이에 무슨 뭐 이른바 그것도 뭐 일종의 여권의 공작 같은 얘기였는데 검언 유착 사건 그때 채널A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사기꾼을 강요 미수했다 해갖고 이거 구속됐어요. 그래서 요 김두관 유시민도 구속될까요?
안 되죠, 이런 사람. 안 되나요? 아, 이건 뭐야?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구속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구속이 되는군요. 예. 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두관 유시민 요 강요미수 요거 강요 사건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 처먹고 들어가다가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 택시기사분을 폭행한 이런 자가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하고 뭐 그런데 요것도 고발을 하셨죠? 예.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중앙지검에서. 예. 참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분노를 했던 부분이 제가 그 고시 공부할 때 그 어떤 수험 자금을 마련한다고 택시 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택시 기사 운전 자격증 있으신가요? 예. 오, 그러시군요. 그래서 공부 수험 자금을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보다 좀 어떤 동질감 느끼죠, 택시 기사에. 아, 그러시군요. 저도 택시 기사 출신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하고 특히 이 주치 폭행 때문에 아니 사람 태우기 겁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선량한 그냥 뭐 서민들이에요. 서민 일반 시민. 그렇죠, 맞습니다. 이영구 이 사람은 뭐 잘난 사람이잖아요, 사실. 아이고 이 사람 뭐 돈도 또 많고. 판사하다가 뭐 또 어디 로펌에 또 좋은데 갔다가 그다음에 이 정권 라인 타고 해서 지금 법무부 1급 실장 하다가 잠깐 그만뒀다가 사고 치고 다시 차관이 된 거죠? 차관 됐고 차관 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로 그 거론될 정도로 또 정권이 실세고 힘도 있고 그렇군요. 하니까 이 사람이 저 민변이죠? 민변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가요? 뭐 아무튼 그쪽 출신일 겁니다. 그렇죠. 그쪽이죠. 뭐 거의 뭐 도끼는 객긴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량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일반 시민을 폭행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요거는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렇죠. 이게 이런 사람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좀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집. 고집 불통.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세요. 선량한 힘없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힘센 사람한테는 납작 엎드리고 박범계 같은 스타일이죠. 박범계 세트 아닙니까? 박범계, 이용구, 유시민, 김두관 이런 사람들. 세트 뭐죠? 세트 맞네. 자, 이용구 더맨더머 세트. 더맨더머 이용구 요분도 요거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적용돼야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왜 이제 이거 고발도 하고 했냐면 그 경찰이 아직 역량이 안 돼요. 자기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경찰이 검찰보다는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서초경찰서에서 봐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취약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사실상 권력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스템이 경찰이 이제 수사 개시하든 검찰이 하든 수사 개시가 되고 경찰이랑 검찰이랑 서로 협업해가지고 뭐 수사 지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그 이제 수사를 하고 뭐 기소하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검찰은 그 사건에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한도 없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경찰에서 그냥 끝을 내버리니까.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부정과 비리 이런 게 이제 난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경찰이 그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나 역량이 안 됐는데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들컥 지금 수사 종결권을 줘가지고 이거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 해버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 계속 괴롭히는 짓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정말 비민주적이다. 자, 그렇죠. 자, 이용구 특가법 혐의로 처벌을 달게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자,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서 이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 사건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이 이제 중인데.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만약에 뭐 못하게 한다 그러면 풍선은 어떻게 띄웁니까? 에드벌러는 어떻게 띄웁니까?
다 막아야지. 그렇죠. 예? 아니 그 뛰었다가 줄 끊어져 갖고 날아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그럼 북한에서 포를 쏘고 뭐 로켓을 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물론 주민 안전은 중요하지만 예. 그것도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핑계죠.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분노하는 게 풍선을 날려서 북에서 공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입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디 전방 지역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역할이고 네. 이거는 저희 정당한 뭐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과 네. 표현의 이게 무슨 자유가 폭력도 하니까. 아니고 말이죠. 예. 네. 그러면 네. 북한에서 뭐 이런 이 풍선을 띄운다거나 그러면 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 예. 그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북한은 비난해야죠. 왜 우리의 네. 정당한 표현을 권리를 그렇죠. 왜 침해하느냐? 독재 국가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북한의 협박을 만행에 대해서 얘기를 알리고 해야죠. 네. 어떤 지지를 끌어놓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네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 우리 예를 들어서 내정 간섭을 한다든지 네네. 그러면 또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니 지금 북한 지령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북한이 수시로 하고 있는 게 우리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우리 심지어는 서울시장 선거까지도 지들이 왜 왈가왈부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비판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러면 무슨 북한 지시받고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밑동네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뚱땡이 관련해서 비판하면 말이죠. 막 악악대고 감히 우리 최고 존엄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니들이 간섭하니?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심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네. 사실상 어떤 헌법상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못 살고 있잖아요, 사실. 인권 유린에 지금 고모부까지 끌어다가 총살시키는 판인데 거가 제대로 된 그렇죠. 나라입니까? 예.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권 유린을 세계 유례가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하는 게 더 인권 더 평화적인 일이죠. 평화적인 일이고 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저게 이제 북한의 폭정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는 행위를 네. 이렇게 색연차는 이걸 또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한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데 저는 이제 김정은 총회법이라고 저는 밀고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총애를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거죠. 김정은한테 아부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해주지 않을 걸.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짝사랑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대부분 다 짝사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남북 관계가 더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 국면은 지난 두 정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 척하는데. 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대표님? 좋아하죠, 스포츠. 네. 스포츠의 어떤 격언 중에 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최선의 어떤 군사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어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체도 없고 계속 대화 타령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핵을 맞을 수도 있고 또 한 방 맞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를 이제 구축하는 게 최선의 방어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게 때문에 자꾸 무슨 실체도 없는 대화니 평화니 대화니 물론 평화 중요하고 대화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것도 이런 것도 저희가 이것도 안보 태세 중에 하나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하면서 해야지 왜 그런 이것도 전략적인 거고 평화 다 좋은데 우리가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힘이 없는 평화는 그렇죠.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굴복이죠. 지난해 있었던 서해에서 있었던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살 사건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조사하고 발표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아무 발표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이정배 대표님이 그것도 좀 고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상을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해경이 무슨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해경이 시신을 찾고 있나요 혹시? 뭐 그것도 모르겠. 이게 그냥 뭐 네. 그냥 이게 그냥 북한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북한 심기만 안 건드리면 된다. 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뭐 정부입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건 지금 나라가 아니죠. 나라 꼴이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과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6.25를 또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야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다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볼 때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에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천하의 누구라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그거는 용서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일망타진 아니면은 그렇죠. 완전히 보복 타격을 가든지 해야죠. 예. 자, 북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리고 추미애에 대해서 국회 또 추미애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대검에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뭐 아들 휴가, 그렇죠. 휴가 특혜, 때 거짓말을 27번 했어요. 입만 열만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이고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한 적 없다 했는데 보좌관한테 전화번호를 줬죠. 전화번호를 주고 부대 관계자 전화번호를.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도 들통나면 좀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이게 막 당당해요. 이게 거짓말을 그렇죠. 하고도 당당하고 네. 이제 오히려 거짓말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뭐 오히려 잘못한 것 마냥 오히려 답으로 비난을 하고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상한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움직이면 불법이에요. 움직이면 불법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좋다. 표현 좋다. 네. 아니 제가 고발을 하면서 이제 쭉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게 뭐 근데 그게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이 거짓말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정치인이 정직해야죠. 네. 아니 근데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안 그렇다는 거죠. 좀 덜 정직하죠. 그래서 그 정치인을 정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직하고 훌륭한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저는 그 법무부 장관 시킨 자체가 비극의 뭐 시작이다. 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움직임은 불법, 입만 열면 거짓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판 받으면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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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렴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의 적폐 같은 모습을 전형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 백화점 세트로 갖추고 있는 거죠.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 세트로 갖추고 있는 거죠. 종합 범죄 세트. 네. 종합 아니면 뭐 적폐 세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도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했어요. 추미애 장관. 심했죠.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계인이 한 명 산다. 그건 추미애다. 즉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워낙 뭐 정상 한국인 사람으로서는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가정입니다. 가정. 외계인이 한 명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추미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죠. 네, 그 뭐 그렇다고 뭐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외계인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김호준은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아니 몇백만 원씩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이건 개인 방송에서도 조심을 하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김호준은 서울 시민이 들어가는 400억의 어떤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더 심한 표현을 하고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죠.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그런 잡혀야 됩니다. 그런 방송을 또 운전하시는 뭐 버스 기사 또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이 거의 항상 틀어놓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방송을 안 하고 맨 정치 뭐 이거 특히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 택시 기사는 성향에 따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손님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손님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택시를 타서 이거 좀 채널을 좀 바꿔주실 수 없냐 했는데 채널을 바꿨어요. TBS 듣다가 KBS로 똑같아. KBS도 똑같아. 심각하네요. 예, 심각하죠. 예, 예.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지검장 또 좌천 인사보복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 또 이것도 추미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한동훈 뭐 자, 지검장 요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한동훈 지검장이 다시 업무를 조금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 있죠, 예. 좌천 가 있는데 예. 다시 좀 복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 인사를 네. 봐야 되는데 네네. 뭐 모르겠어요.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 박범계가 낙마를 하면 네. 또 추미애가 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박범계 낭만 안 하죠. 네. 참 네. 그 이제 대통령 임명 기계이기 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낭만시킬 리가 없죠. 네. 그러면 네. 박범계가 만약에 이제 네. 뭐 장관이 된다면 예. 뭐 이제 좀 약간 뭐 윤석열 총장이랑 좀 이제 타협을 하지 않을까. 타협. 그러면 수사로 한동훈이 수사부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올 가능성도 있죠. 그럼 오른팔의 귀환인데. 예. 좀 관심이 갑니다. 진짜로 예. 귀환할 수 있을지. 자, 다음에 또 고발한 게 요번엔 또 조국 얘기입니다. 조국. 예, 조국을 취재. 네네. 이제 요거는 네. 그 추미애 장관이 네. 아침에 이제 사진 기자들이 그 추미애 장관 이게 참 추미애든가요? 예, 추미애구나. 추미애인데 네. 그 아침에 그 이제 사진 기자가 취재를 갔죠. 취재를 가가지고 네. 이제 아침에 출근 스케치를 찍는다고 있었는데 네. 기자가 무슨 죄야? 아침부터 추워 죽겠는데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추미애 장관이 네. 뭐 이제 자기 출근 사진 찍는다고 예. 느닷없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출근하다가 네. 뭐 수틀려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컴퓨터를 켜고 페이스북에 네. 그 사진 찍은 걸 그대로 이제 얼굴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출근하다 말고. 예, 출근하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그건 참 희한하네. 뭐 그럴 수가 있네요. 성격이 개팍한 거죠. 그래서 성격이 제가 그때 보고 정말 빡쳤었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자님이 사진 기자님이 이렇게 특히나 또 여성분이시잖아요. 여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이제 이것도 알 권리거든요, 국민들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뭐 집에 문을 따고 문을 부수고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파트 입구에서 차 타는 모습 이런 거. 또 이게 왜 취재냐면 아파트 입구에서 누구 뭐 유명 인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있죠.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럼요. 할 수 있죠. 그것도 취재고 네, 또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죠. 취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저렇게 추운 날씨에 와서께서 저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그대로 얼굴 나온 걸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열받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제일 열받았었어요.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인 거죠. 명예훼손. 요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제 고발인 조사는 하셨을 거고. 고발인 조사도 안 받았죠. 안 했어요? 예. 야, 뭐야? 그래서 좀 이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현직 장관이잖아요. 현직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권력이 있으면 조사를 안 한다. 뭐 두고 봐야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거 수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 혐의가 너무 매곡하잖아요. 근데 고발인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발인 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고 뭐 나중에 부르는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나중에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대표님, 이런 거 말고도 또 고발한 사건이 있죠. 여기 이해찬도 한번 고발을 했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뭐 좌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고 남 탓하고. 잘 안 하죠. 요거는 지난번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찬 그 당시 대표가 뭐 피해 호소인이다. 그 말 뜻은 나쁜 사람들이죠. 이제 당신이 호소를 할 뿐 우리는 피해자라고 아직은 볼 수 없다. 뭐 그런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거죠. 예, 그런 게 있길래 이게 아주 그 괘씸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그때 고발을 했었죠. 요때 뭐 또 나오면서 또 기자들한테 뭐 욕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제가 진정을 내려다가
이제 못 냈었는데 아, 제가 이제 일선 현장에 이제 기자분들을 상대를 하면 참 고생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말 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또 이정배 대표님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이정배 대표님은 문재인을 직접 고발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나요? 예. 근데 왜냐하면 네, 어차피 좀 대통령은 재직 기간에는 뭐 형사 소출을 안 받죠. 그래서 네. 그게 좀 보여주기식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런 고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누가 고발했으면 또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예, 따라서 하지는 않아요. 단독 고발. 아니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고발하는 건 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법하고 이걸 이제 처벌했으면 하는 뜻에서 고발을 하는데 누군가 했으면 그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행되고 거기에 있죠. 또 저희가 또 굳이나 전달하는 건 뭐 예, 모르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네네. 했는 걸 아는데 또 한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여주기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뭐 그렇군요. 그런 고발을 하지 않고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네네. 뭐 하려면 하겠죠, 뭐 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는 네네. 별로 그렇게 한다는 게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한다고 그게 그렇죠. 무슨 수사가 진행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그렇죠, 보여주기식. 저희는 그래 보는 거죠. 물론 아. 대통령 고발하시는 단체분들도 그 나름대로 취지가 있고 그건 존중하지만 예.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정배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발을 이어가실 거죠? 예, 뭐 네. 불법 저지르면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아무나 고발은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권력자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네네. 그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집권 세력 권력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네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지만. 그렇군요. 예. 자, 이정배 대표가 또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그 고소 고발 또 고소는 아니죠, 고발이죠. 그리고 진정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실 거의 혼자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법세련 법세련을 응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이정배 대표를 응원하신다 그러면 이정배 대표에 대한 또 후원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게 그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니 홈페이지도 없고. 네. 그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접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지. 또 어떻게.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대현 TV도 우리 법세련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뭐 그 이정배 대표 그 친구 참 좋은 사람 같은데 후원 좀 해야겠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대현 TV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이정배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댓글이나 반응을 올려주신다면 앞으로도 매주 한 차례씩 우리 이정배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 뭐 저랑 같이 방송하는 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이제 영광이고 재밌는데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응원의 댓글을 좀 보내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저희가 이제 전에부터 그렇죠. 저희가 그 전에 그 모 정당에 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뭐 이런 뭐 해서 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제 대표님 이 방송 응원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뭐 있으면 한 번씩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차례씩 이정배 대표를 모시는 걸로. 왜냐면 이게 원래 이런 게 좀 같이 움직여야지 또 힘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게 십시일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약속까지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짧아요? 길게 하는 방송은 없나요? 이게 충분히 깁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정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한 말씀 이런 건 없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카메라는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그래서 그 대현 TV 이제 많이 이제 구독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유튜브를 뭐 방송도 보고 하지만 네네. 이 대연 TV 같은 방송이 빨리 급성장해가지고 네네. 어떤 여론에 네. 큰 역할을 해야 예. 이제 바로 갈 수 있는데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네. 예, 좀 부탁드리고 네.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약속을 좀 생각해 보겠지만 아무튼 한 번씩 제가 알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메라는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어떤 뭐 남성 게스트가 오셔도 여성 게스트가 오셔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정배 대표님 한번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